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태까지 편광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 편광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편광 현상.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편광자에 의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편광자. 폴러라이저라 그러죠. 이건 문자 그대로 이제 편광을 시키는 어떤 그런 물체다 이런 뜻이지요. 자, 그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제 물질이에요. 편광자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직육면체 형식의 물질의 이제 일부를 그린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서 이제 이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입사되는 빛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있는데 이제 참고로 요 편광 여기 편광자인데요. 편광축이란 게 있다 그랬죠. 편광자라고 불리는 물체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성질을 대표하는 게 바로 편광축이죠. 편광축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의 빛은 그 전기장 방향이죠. 빛의 전기장 방향이 이 편광자의 편광축 방향과 병행할 때는 잘 통과시키고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편광된 빛은 그 전기장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는 통과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 편광축을 수직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입사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사되기 전에는 이 편광축 방향이나 편광축의 수직한 방향이나 그대로 쭉 유지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통과하는 과정에 보면요. 들어갈 때는 수직 방향과 그러니까 편광축의 수직한 방향과 편광축 방향이 막 똑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양이 똑같다고 보고요. 그 진폭이.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들어가기 직전에는 뭐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점점 통과하면서 요 편광축 방향은 거의 흡수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는 데 반해서 그 편광축의 수직한 방향은 조금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작아졌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축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축의 수직한 성분은 아주 작아지죠. 그러다가 마지막 통과대가 나올 때는 수직한 축 방향은 그대로 나오는데 수직한 성분은 아주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편광자의 특징이요. 편광자의 편광축 방향, 편광축 방향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에 반해서 편광축의 수직 방향 성분은 흡수합니다. 흡수라는 게 갑자기 퍽 한꺼번에 다 흡수할 수는 없죠. 서서히 이제 흡수되면서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 사실은 통과한 요 빛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분 편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흡수 양이 많을 때 이게 수직한 편광축의 수직한 성분이 많이 흡수돼 버리니까 거의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근사적으로 편광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편광된 partially polarized 이 라이트가 되겠죠. 부분적으로 편광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편광자의 이제 두께가 충분히 두껍다든지 또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이건 뭐 여러 가지 성질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는 뭐 거의 평광된 상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평광자의 이제 일반적인 성격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소개하려는 거는 우리 그 기하광학에서 배운 내용인데 빛은 반사되고 또 굴절된다는 성질이 있죠. 반사 굴절.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에 관련된 평광입니다. 이건 어떤 평광자라고 불리는 물질을 통과하는 게 아니죠. 평광자 참고로 대표적인 평광자가 지난번 소개했습니다만 폴라로이드라고 불리는 물질. 그거는 이제 특별한 축이 있다 그랬죠. 분자 구조가 그 특별한 축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됨으로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의 빛은 잘 통과되고 그 수직한 방향으로는 잘 통과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성질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하려는 요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빛이 어떤 이 물질이 다른 물질로 이제 입사되게 되면은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법선이고요. 여기 물질 A라 그럽시다. 밑에는 물질 B고 이 물질이 이제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경계면은 평면입니다만은 이제 옆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선을 그린 거죠. 자, 여기 이제 입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입사가 됩니다. 입사. 일부는 굴절이 되고 굴절된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반사가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때 이제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 A라 그랬고 그 다음에 굴절되는 요 각도를 세타 B라 그럽시다. 요 세타 A가 이제 입사각이고 세타 B를 굴절각이라 그러고 요 각도는 반사각이라고 그러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죠. 그래서 세타 A 그대로 쓰겠습니다. 별도로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사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특별한 이제 식이 있었죠. 바로 스넬의 법칙하는 거죠. 스넬즈 로우. 자, 이건 뭡니까? 이 각도하고 굴절률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A의 굴절률을 NA라 그러고 B의 굴절률을 NB라 그러겠습니다. 이 굴절률. 요거 곱하기 사인 세타 A는 NB 곱하기 사인 세타 B다는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죠. 그래서 굴절률이 주어져 있고 입사각 세타 A가 주어지면 이 식으로부터 굴절각 세타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 하나 때문에 미지수 세타 B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얼른 보면 뭐 평광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요 반사하고 굴절되는 요 이제 입사 반사 요 평면에 요 이 평면이라고 해도 경계면이죠. 경계면. 요걸 이제 중심으로 반사되는 빛하고 굴절되는 빛 요게 묘하게도 이 평광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안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인 내용을 이제 분석은 수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엄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정도는 지금 기초 물리학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다소 직관에 의존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반사되는 빛하고 굴절되는 빛은 입사되는 빛은 평광이 안 돼 있다 치더라도 unpolarized 빔이라 치더라도 반사광과 굴절광은 폴러라이즈가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히 됩니다만은 자, 그게 이제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을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스넬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랬는데 좀 크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제 법선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참고로 요 지금 왼쪽에 그린 여기 입사광과 반사광, 굴절광 요 세 광은 한 면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면을 입사면이라 그러죠. 입사면. 이건 설명 안 해도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면, 입사면이라는 게 이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선도 그게 포함되죠.
자, 여기 법선을 그렸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입사광이 그려집니다. 이 정도로 그릴까요? 이렇게 입사광입니다. 입사광. 그다음에 반사광. 그다음에 굴절광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사면이죠. 제가 그린 요 면이 바로 입사면입니다. 자, 요건 A라 그러고요. 이쪽을 A라 그러고 밑에 물질을 B라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굴절률은 Na, Nb 주어져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다루느냐? 편광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입사광에 이 전기장의 방향이 이제 특별한 방향이 두 가지죠. 바로 입사면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 여기 진행 방향이 바로 여기 진행 방향이죠. 화살표가. 그 진행 방향에 수직해야 되겠죠. 전기장만 그리겠습니다. 자기장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기에 수직한 방향이 하나 더 있죠. 요 진행 방향, 요 까맣게 표시한 요 진행 방향이 있고, 요 진행 방향에 수직하면 되니까 수직한 게 입사면에 포함된 그림이고, 제가 방금 그린 거는 포함 안 된 튀어나오는 게 있겠죠.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릴 수가 없는 게 입사면에 지금 수직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방향을 패러렐, 입사면에 평행하다 해가지고 패러렐 방향이라 그러고, 그다음 요거는 수직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 빨강색으로 표현할까요? 요 빨강색으로 표현한 요거는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그다음 까만색으로 표현한 요거는 이제 평행광이죠. 이거는 이제 입사면에 포함된 면이에요. 자, 이런 빛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계속 됩니다. 이거야 뭐 반사하고 굴절되기 전에는 그대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요 수직한 방향은 수직한 방향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여기 요점에 접촉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도달해가지고 일부는 밑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반사돼 가는 거죠. 밑으로 가는 거는 굴절되는 거고 반사되는 거는 다시 이제 A 물질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말이죠. 이 방향성이 있는데 빨간 거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거로 된 요 부분은 반사돼도 그냥 빨간색으로 그대로 갑니다. 굴절된 것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빛의 방향 중에 입사면에 수직인 방향, 빨간색 방향으로 이제 전기장이 주어진 거죠. 말하자면은 굳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쓰자면은 요걸 X축으로 잡고 요걸 Y축으로 잡으면은 Z 방향으로 폴러라이즈된 빛은 입사되고 굴절되고 반사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뭐 기하학적인 설명입니다만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입사면에 빛 있죠. 빛은 입사, 반사, 굴절 모두 동일하게 그 어렵지 않죠.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진행 방향이 수직해야 되는데 진행 방향은 보다시피 입사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 방향이. 그런데 빨갛게 표현한 요 빛들은 입사면에 다 수직하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수직한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되니까 프로블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넬의 법칙에 딱 맞춰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 스넬의 법칙은 각도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만큼이 반사되고 얼마만큼이 굴절되고 이런 양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단순하게 스넬의 법칙은 기하학적인 각도의 이제 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빛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서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는 그냥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된다, 뭐 그 얘기예요. 근데 요 입사면의 수직한 빛이 아니라 입사면의 평행한 빛,
바로 제가 까맣게 두 개만 그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입사면에 평행한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입사면에 평행한 빛이라기보다 전기장, 빛 속에 전기장이 들어가니까 빛보다 성분이라고 쓸까요? 성분. 평행한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평행한 성분 바로 요 방향이죠. 요거. 요게 이제 굴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굴절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수직하니까 원래 방향하고 좀 방향이 바뀌었죠.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은 수직이 아니라 입사면에 포함된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입사될 때 방향하고 굴절되고 난 뒤에 방향이 같이가 안 하죠.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사된 거는 반사 방향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직 방향은 이쪽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요거 빨강색으로 표현한 요 입사면의 수직한 방향하고 달리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평행한 성분인데 평행한 성분은 입사되는 거하고 반사된 거하고 굴절된 거를 비교하니까 이게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입사, 반사, 굴절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진행하는 요 수직한 성분하고 달리 평행한 성분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입사된 빛이 굴절되는 거는 그나마 조금 꺾이는데 반사는 어떻습니까? 확 꺾이죠. 거의 이 그림상에 보면 물론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입사각의 진행 방향 해당하는 성분이 반사광에 생겨야 되죠. 이 진행 방향에 수직하다는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입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반사되는 것도 있고 굴절되는 것도 있는데 이 변화가 아주 큽니다. 요거는 약간의 변화죠. 약간의 변화. 살짝 꺾이는데 불과하지만 반사는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말이죠. 이렇게 변화가 크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갖다가 별로 이제 안 주면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과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질 요런 이제 어떤 그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입사광 중에 여기 수직한 빛의 성분은 별 어려움 없이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됩니다. 이 반사와 굴절이 그냥 편안하게 되는데 반해서 평행한 성분은 반사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반사되는 빛은 변화가 아주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덜 반사된다는 거예요. 덜 반사됨. 그에 반해서 굴절은 더 굴절됨. 뭐에 비해서? 수직한 성분에 비해서. 상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썼고요. 제대로 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하학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쭉 입사가 되는데 반사도 되고 여기 이제 각도는 같아야 되겠죠. 입사, 반사, 굴절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막 양을 갖다가 이제 길이로 표현할까요? 이제 평행한 성분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이만큼 들어왔는데 여기로 나가는 거 반사되는 건 아주 조금만 반사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굴절은 이제 조금 더 많죠. 이렇게. 아이고 너무 길게 그렸다. 조금은 줄어들어야죠. 조금 줄어듭니다. 여기는 90도가 돼야죠.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반사하고 굴절을 비교하면요. 요 반사된 빛은 어떻습니까? 평행한 성분의 값이 많이 줄어든다. 반사광에는 평행한 성분, 평행하다는 거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이 많이 줄어듦. 그에 반해서 입사면의 수직한 성분은 많이 안 줄어들죠. 그래서 그건 안 썼습니다만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요 성분은 비교적 많이 이제 그냥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요 이제 반사 따라서 이제 요 결과가 반사광은 어떻다? 부분적으로 편광되어 있음, 편광됨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양이 많아져 가지고 하여간 요 굴절광은 우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반사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분적으로 폴라라이즈 됩니다. 편광됩니다. 그래서 반사돼 나갈 빛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굴절된 게 그만큼 많겠죠. 굴절된 게 더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편광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편광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자, 요 현상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각이 있습니다. 특별한 각이 뭐냐? 자, 그 특별한 각 얘기하기 전에 참고로 요 반사광이 부분적으로 편광됐다는 거 이해가 되죠?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 빨강색은 비교적 많이 빨강색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입사면에 평행한 빛은 입사면에 수직한 빛은 그냥 뭐 편안하게 많이 반사되는데 여기에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은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반사된 빛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보면은 이걸 우리가 수평면으로 보면 수평면 경계면의 방향을 수평면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빨강색은 수평면에 평행한 광이죠. 빨강색은 아까 입사면에는 수직입니다만은 수평면 입장에서 보면은 평행한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말이 반사광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반사광이 운전자 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반사광이 운전자 눈으로 들어갈 때는 그 빛은 그 지면이 이제 수평면이에요. 말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공기고 요 밑이 뭐 그냥 물질로 보면 되겠죠. 뭐 도로가 도로겠죠. 그러니까 도로면에서 이제 반사되는 거죠. 도로면이 물론 이렇게 유리면처럼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그럼 반사된 빛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요 반사광은 수평 방향, 그게 수평면으로 봤을 때 지평면, 지면이죠. 지면에 평행한 성분의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요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 요 까만색으로 표현된 요 성분은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안경을 낄 때 폴라로이드 안경이라는 게 바로 폴라로이드를 이용한 안경인데 축을 갖다가 요쪽 방향 축으로 그러잖아요. 축 방향이에요. 편광. 요건 폴라로이드 안경이에요. 폴라로이드 안경인데 여기 축 방향이 편광축 방향을 갖다가 연적 방향을 해주는 거죠. 이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축 방향 성분은 통과되는데 축의 수직한 바로 수평 방향이죠. 그 수평면에 평행한 다시 말하면 입사면에는 수직한 이 빨강색은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런 폴라로이드 안경을 끼므로 해가지고 운전자가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전할 때 이제 폴라로이드 안경을 끼고 하면은 그만큼 반사된 빛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물론 위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폴라라이즈 안 돼 있기 때문에 안경 낀다 폴라로이드 안경 낀다고 해서 뭐 더 차단되고 이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이 빛의 일부를 통과를 안 시키니까 빛의 뭐 세계는 줄어드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반사되는 빛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차단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사광이 많은 그 지역에서 폴라로이드 안경을 벗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안경을 돌리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돌리면은 싹 밝아집니다. 왜냐? 편광축이 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눕는 순간에 반사광 중에 많은 성분인 입사면에 수직인 성분, 빨강색이죠 말하자. 빨강색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라로이드 안경이 각도에 따라 가지고 빛이 차단 효과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각 아까 얘기했죠. 입사각을 특별하게 되면은 이때는 신기하게도 반사광은 완전히 폴라라이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저 수평면에 평행한 것은 빨강색만 있지 그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은 싹 차단돼 버려요. 그게 어떤 각이냐?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물론 음이란 거는 제대로 된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일반 물리 그 기초 물리 수준에서는 힘들죠. 자, 굴절각이 있고요. 입사각이 있고 반사각이 있는데 그림을 좀 잘 그립시다.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입사광이고 반사광이고 굴절광이죠. 자, 여기 이제 세타 A 입사각이고 여기 세타 B고요. 여기 반사각은 세타 A하고 똑같죠. 자, 입사각을 쭉 변화시켜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반사광이고 오늘 굴절광인데요. 반사광과 굴절광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될 때, 그때 세타 A를 갖다가 여기 90도예요.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요때의 물론 세타 A가 이제 일반적인 아무 각이나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반사광과 굴절광이 90도가 되는 그 특별한 각, 그거를 그때 세타 A를 세타 P라 해가지고 그때는요 반사광이 완전 편광. 왜 그러냐? 아마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대충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소개했죠. 여기 이제 여기 법선이고요. 여기 A 물질이고 B 물질인데 저기에서 이제 수직한 그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을 쭉 보면은 요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근데 요 방향하고 요 반사광의 진행 방향 요게 평행하죠. 딱 그림 보면은 여기 90도니까 여기 90도니까 굴절광에서 그러니까 입사광의 이 성분 중에서 여기 이제 평행 성분이죠. 입사면에 평행 성분을 보면은 이 수직 성분 안 그렇습니다. 평행 성분을 보면은 이렇게 입사할 때 들어오다가 굴절되고 나면은 이 방향이 굴절된 요 빛 속에 있는 입사면의 평행 성분을 그려 보니까 이 성분의 방향이 바로 정확하게 반사광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죠. 예, 반사광의 진행 방향과 그 굴절광의 입사면의 평행 성분의 평광 방향 요 두 개가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평행하게 돼 가지고 요 성분에 해당되는
일부가 요 반사광의 수직 성분이 반사광에서의 이제 말하자면은 수직 성분이 아니라 요 반사광 요 진행 방향의 수직이지만은 그 입사면에 평행한 성분을 그리려고 했더니 그리면은 이 그림 방향이 여기 뭐가 됩니까? 요 방향이 바로 굴절광의 진행 방향이 돼 버리죠. 그 굴절광의 진행 방향으로는 성분이 제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평강돼 버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는 요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경우에는 요 이제 입사면에 평행 성분이 조금 끼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딱 90도가 되면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름하여 요때 이때라는 거 어느 때냐? 요 반사광과 굴절광이 90도가 될 때 반사광과 굴절광이 조금 위로 올려서 그럴까요? 방향이 직각일 때, 직교할 때, 직각일 때 뭐 이랬을까요? 직각일 때, 요때의 세타 A를 우리는 세타 P라 해가지고 이름하여 이게 편광각이라 그럽니다. 또는 곽이 아니라 편광각 또는 브루스트 각이라 그래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요걸 이제 설명한 사람 이름이 스펠링이 BREWSTR 브루스 앵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굴절열이 주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NA, NB가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세타 P를 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우선 스넬의 법칙이 뭡니까? NA sin 세타 A 이꼬르 NB sin 세타 B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세타 A 값을 변화시키면 세타 B도 변하는데 요 반사광과 요 그림 보시면은 반사광과 굴절광 요 두 광이 이루는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은 세타 A 더하기 세타 B가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 더한 게. 요 법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전체가 180도인데 여기 180도 아닙니까? 그 중에 세타 A 더하기 세타 B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은 180도 해당되는 파이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세타 A 더하기 세타 B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 A가 세타 P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세타 A 더하기 세타 B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뭐 자명하죠. 따라서 세타 A가 주어지면 세타 B의 값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A가 돼야 되고 스넬의 법칙은 항상 성립되니까 여기 세타 B를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NA sin 세타 A는 NB sin 세타 B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A라고 쓰면 되죠. 이제 세타 A는 세타 P로 쓰기로 했으니까 세타 P로 바꿉시다. 세타 P. 세타 A 대신에 세타 P를 쓰는 거죠. 자, 근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P는 요 값은 코사인 세타 P하고 똑같죠. 그래서 NA 사인 세타 P는 NB 코사인 세타 P입니다. 그래서 NB를 요거를 왼편으로 보내고 아닙니다. NA를 그렇죠. NA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코사인 세타 P를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P 오버 코사인 세타 P는 NB 오버 NA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좌변이 뭡니까? 바로 탄젠트 세타 P죠. 따라서 이제 요 브루스 앵글 평광각 공식이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 P의 값은
NA분의 NB다. 또는 브루스트 앵글은 평광각은 NB를 NA로 나눈 이 상대 굴절률이죠. 그것의 아크탄젠트를 취하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브루스트 앵글, 즉 평광각을 찾는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공기고요. 여기는 유리예요. 자, 유리면에 반사된 빛이 완전히 평광되려면은 그때 입사각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공기는 굴절률이 N 공기는 1이고요. N 유리는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충 1.5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 요 대입하면은 요때 세타 P는 arc tangent NB는 1이고 N은 1.5니까 1 over 1.5가 되겠죠. 아, 잠깐만요. NA가 1이고 NB가 1.5죠. 여기 NA고 여기 NB니까 여기 잘못 썼습니다. 1분의 1.5니까 그냥 1.5죠. 자, 이 값이 얼마냐? 요거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요. 이게 0.98 라디안쯤 되고요. 각도로 보면은 56도쯤 됩니다. 56도. 입사각이 56도면은 그 56도에 공기에서 입사돼 가지고 유리면에서 반사됐을 때 그 반사된 빛은 평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평광된 평광 방향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평광 방향. 평광 방향은 바로 이 유리면 방향, 유리면 방향. 입사면 입장에서 보면 수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자, 이거로 해서 뭐 평광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광학을 이걸로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물리학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 강의로서 기초 물리학 강의는 종료를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